구리를 하면서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죠. 잊으시면 안 될 거가 하나 있죠. 뭐죠? 상관하고 인과관계 부분이 항상 이제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가 눈앞에 보이는 건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관관계가 높아야 낮아요. 상관관계가 높으면은 실제로 그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인과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근데 인과인지 상관인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본 거지 진짜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말 좀 적당치 않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가끔 보면 좀 맞기도 하는데 인과가 있긴 한데 많은 경우에 상관관계인 것 같아요. 상관관계가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물가가 오르나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나요?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주가가 오르나요? 예. 요즘 남편분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예. 어이, 잘하고 계시네요. 공부는 공부고 투자는 투자니까 주인장이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해갖고 하는 거죠. 항상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맞습니다. 내가 판단해서 가는 거예요. 주인장은 주인장 나름대로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장은 주인장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조사 연구를 해야죠. 해갖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놓고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제 의견은 그래요.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죠. 야, 그 노가다 있었으면 노가다. 예, 노가다가 있는데 저희는 공사 좋아해요. 사실 저희 부동산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좋아하니까 노가다를 데리고서 막 집도 짓고 막 이것저것 건설도 하고 막 공사도 하고 막 하는데 노가다 아저씨한테 일을 시킬 때 내가 일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노가다 아저씨가 일을 안 해요. 뭡니까? 아는 만큼 해줘요. 예, 아는 만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건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내 의견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틀리고 제가 맞을 수도 있겠죠. 맞춰놓고 비교를 해보고 이걸 갖다가 비교하면서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내 거를. 그리고 가능하면 저한테도 좀 이건 좀 개선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좀 좋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 가지고서 저도 좀 발전을 하겠죠. 그래갖고 두 개 맞춰가면서 난 최적의 해를 찾아가야죠. 나한테 맞는. 그리고 최적의 해라고 하더라도 내 성격이 안 맞으면 그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 안내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최대한 적게 지고 가는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내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안내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위험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익을 좀 손해 보더라도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워렌 버핏도 사실 제가 보기엔 안내자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말씀하시죠. 옛날에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게 제일 원칙이야. 그리고 이 원칙은 앞에 이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지. 이런 소리 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 그분이 안내자였어요. 지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남의 돈 받아 갖고 했거든요. 이익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도망갈 게 아니니까. 뭐죠? 최대한 손해 안 보고 사고 안 나게 그렇지만 이익을 적정하게 날 정도까지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게 목표였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국이 아니죠. 요 구리 얘기 좀 해보죠. 구리에 가기 전에 아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말씀드렸죠. 상관하고 인과가 항상 저는 마음에 걸리고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인과는 아니에요. 상관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억나시죠? 자동차 뒤에 타가지고 미는 척하는 거, 미는 척하는 애들하고, 자동차 밑에서 진짜로 미는 애들하고, 누가 진짜로 미는 애인 것인가? 이거 알기 되게 어려워요. 그걸 하나 두시고서 꼭 들어주십시오. 지표를 보다 보면 그 중심에서는 지표들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인 거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게 또 상황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셌다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대별로 시기별로 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AI로 모델링을 해갖고 뭐 한다고 하면 전 되게 좀 부정적인 게 인과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야, 그래도 이익 나는데 하면은 그것도 맞긴 얘기죠. 그래도 이익이 나긴 나는데 하다 보면 최적화가 되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작년 3월처럼 그 전에도 좀 작년 3월뿐만 아니고 18년 하반기도 무시무시했거든요. 무시무시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한두 번 무시무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겪어보면은 무시무시하다는 시절은 진짜 겪어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살 떨리죠. 말은 쉽죠. 몇 프로 떨어졌어. 막 묻게 얘기하는데 당해보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상관과 인과를 꼭 고민해 주시고 최적 해를 만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실수할 수 있다 정도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거 한번 봐봅시다. 구리를 중심으로 놨는데 구리는 구리만 갖고 안 되고요. 이게 뭐랑 많냐면요. CRB 산업용 금속 인덱스가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메탈 인덱스, 메탈 인덱스라고 있거든요. 얘랑 두 개를 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세 개가 짝이에요. 뭐죠? LM 인덱스하고 이게 세 개가 하나라고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리의 비중이 너무 커요. 이 인덱스 자체가. 그리고 진짜 현실 경제가 맞붙어 있는 거는 이 CRB 산업용 금속 인덱스가 현실 경제가 맞붙어서 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 CRB나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몇 개가 있는데 LME는 원래 금속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른 것들 많이 쓰이는데 걔들은 그 반드시 서브 인덱스를 보셔야 돼요. 서브 금속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체로 보면 어떤 농산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어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현실 경제에는 좀 금속 쪽이 조금 더 현실 경제보다는 저희가 쫓아가는 거에는 금속이 좀 더 많이 반응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 금속 중에 구리가 좀 그렇게 비중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랬고 이거 좀 봐주셔야 되겠고요. 얘기를 해보면은 중국 M1 여기 지금 두 개 적어놨는데 저희가 처음에 구한 자료는 9개월 선행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4에서 8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처음 만든 사람도 모델링 할 때 뭐가 기준이 있었겠죠. 근데 4에서 8개월 정도로 지금 저희가 모델링을 해보니까 나오는 것 같고 모델링 이제 상관계에서 돌려보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또 다 적어요. 또 중국 M1하고. 그러니까 그 전이라는 건 뭐냐면 2019년 1월 1일부터는 한 0.67, 65, 63, 61 뭐 이렇게 내려가죠. 또 나오니까 상관계가 이제 선행한다고 보고 그 이전에는 그보다 낮습니다. 낮으니까 선행한다고 보기에 얘가 좀 약간 좀 애매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의 그 금융 추세가 그러니까 M1을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어느 나라가 탁 틀리게 자기 혼자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M1 중국이 조금 더 자기가 이제 금융을 자유롭게 운영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설명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중국이 원체 규모가 커졌으니까 제조업에서 제조업 그 구리는 제조업 금속이다 보니까 그 중국의 영향이 또 중국에 지어지는 건물이나 아니면은 인프라 투자가 뭐 이런 것들이 크니까 중국 영향을 많이 받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도 설명은 돼요. 근데 꼭 그렇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은 그것도 좀 애매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건 뭐다? 중국 M1이 앞서는 거는 2009년 1월 1일부터는 확실히 M1이 앞서고 중국의 영향이 커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그것보다 작더라 정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2년 정도 모델링한 걸 보면 중국 M1은 절대적인데 그 이전 거에 집어넣게 되면 약해지고 더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흐려진다. 그것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리 이야기 좀 해보죠. 구리가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를 안 집어넣었네요. 근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금구리 비율 얘기도 해보고요. 금구리 비율은 뭐 10년물과 같이 간대요. 구리 자체도 10년물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금구리 비율은 더 많이 간대요. 이거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 비중 때문에 그 금을 좀 안전자산으로 보고 구리를 위험자산으로 보고 그 비율을 가지고서 10년물이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그 개념을 갖고서 투자자들이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꼭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시점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지. 꼭 그런 건 없어요. 네, 꼭 그런 건 없어요. 꼭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보고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구나 뭐 그런가 보지. 요즘 애들 그렇게 보는가 보네. 다르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뭡니까? 바뀔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요즘 애들이 그렇게 보나 보네. 몇십 년간 그렇게 보았었나 보네. 그럼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판단할 때 금구리 비율에서 뭐 어느 쪽이 더 많이 무너질까 어느 쪽이 덜 무너질까 이거 갖고서 10년물 금리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언제 그러면은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언제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겠느냐. 계산해보면 나오죠. 금구리 갖고서 좀 그려보면 나옵니다. 그려보고 구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리가 올라갈 때는 10년물이 좀 올라갈 수 높겠죠. 금이 좀 많이 올라갈 때는 구리보다 10년물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반대로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10년물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불확실성 지수가 같이 간대요. 비슷하게 흘러간대요. 금구리 비율입니다. 금값이 올라갈 때 안전자산 선호라고 보고 불확실성 지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잉여 유동성과 금구리 비율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는 얘기죠.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은 돈이 많아지니까 금값이 많이 올라가 뭐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기간 모델링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금값이 개판이었거든요.
08년 이후에 아니 80년 이후부터 뭐 이렇게 00년 이전까지 한 90년대 초반까지인가 그때까지 개판이었어요 금값이. 왜? 뭐 했을 거예요 갖다가 쓸 데가 없어요 그때. 중국 애들하고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막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왕창왕창 하다 보니까 금값이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중국에서 워낙 제조업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중국 지수하고 MSCI 중국 지수랑 구리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성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한국을 갖고 뭐라고 하죠? 한국을 중국 위안화의 대위 통화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위안화를 때리고 싶으면은 뭐 때리다가 중국에 덤비면 아프니까 대신 한국 원화를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런 식으로 MSCI 지수를 때리기 싫으면은 중국 애들이 아니면 외국 애들이 구리를 때릴 수도 있겠죠. 이게 좀 그 뭐 설명은 중국에서 제조업이 많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MSCI 지수 안에 꼭 그게 과연 제조업이 많이 있겠느냐 비중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비슷하게 흘러간다. 왜? 비슷하게 처분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 이야기 좀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MSCI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같은 제조국가라고, 인국가라고. 무슨 얘기예요? 구리가 떨어지면은 한국 수출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맞는 이야기고요. 그럴싸하죠. 한국은 특히 좀 중국 MSCI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좀 설명력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지수하고 동행한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구리 갖고 물건 만들면은 컨테이너 실려고 나갈 거니까 되게 설명력이 있죠. 이건 뭔가 인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원인지수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죠. 구리가 먼저 올라갔고 구리가 좀 빠른 건가? 잘 몰라요. 둘이 맞춰봐야 돼요. 맞춰볼 때는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겠죠? 블룸버그 단말기가 필요합니다. 막 탁탁 몇 개 두들기면 탁 들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인과관계 얼마나 맞아 떨어져? 되게 좋을 것 같죠? 맞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항상 문제는 뭐죠? 돈이야, 돈. 1년에 4천만 원씩 주고서 단말기 집에 놓으면 더 잘하겠죠. 밤낮으로. 그런 것도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PMI와 구리가 동행해서 움직인대요. ISM PMI 제조업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돈 더 잘 벌겠느냐? 제가 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돈 더 잘 벌지는 않고 그러니까 설명할 때 설명력이 높아지는 거죠. 돈 버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쓰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갖고 설명이 다 되면 세상에 블룸버그 있는 다 뜯돈 벌게요. 그걸로 안 돼요. 설명한 사람들은 필요한데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되니까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이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투자자한테는 그렇게까지 4천만 원씩 줘가면서 쓸만한 이유가 있을까? 없다고 봅니다. 제가 써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PMI 제조업 지수하고 구리하고 좀 동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PMI 빠진 거 보면 구리 집어 던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PMI를 빠지는 걸 보고 구리를 던질 수 있지 구리를 빠지는 거 보고 PMI가 빠지진 않죠. 그러니까 제조업 자체에 구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PMI 제조업하고 ISM PMI가 비슷하게 한다 설명하면 뭐 그것도 오케이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인과가 있을 것 같은 설명이 됩니다. 구리 철광석 가격 구리하고 철광석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왜죠? 뭐 비슷합니다. 뭐 배 만들 때 그 배가 커다란 배가 나오잖아요. 그 쇠로 만들었죠.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전기가 흘러가겠죠. 전기선은 뭡니까? 구리선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설명이 되죠.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바깥에 쇠로 만들었지만 안에 전기는 전기선으로 들어가죠. 전기차는 껍데기는 강화, 철강 뭐 이런 거 들어가겠지만 알루미늄 들어가겠지만 안에는 뭐다? 구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비철금속하고 철하고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꼭 비슷하게 다녀야 돼? 그러게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떨어지는데 비슷하게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포지션이 크다는 거죠. 구리 보면 다 비슷해요. 왜 이렇게 구리구리 할까? 구리를 갖고 또 투기도 또 많이 해요 사람들이. 구리 ETF도 있고 구리 ETN도 있고 구리 인버스 구리 레버리지. 쇠 레버리지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별로. 되게 구리 이렇게 좋아해요. 뭐 그런가 보죠.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니까 남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미국 구리 물건 수입 물가하고 경기 좋으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뭐 당연한 얘기죠. 구리값이 올라가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 가격 구리로 만든 물건 수입 가격이 있어요. 미국에는 미국 임포트 프라이스 관세청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막. 되게 중요하죠.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갖고 진짜로 물건 잘 팔리나? 중국 애들 앞에서 중국 얘기했잖아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구리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아, 진짜 경기가 확장 중이구나. 요걸 이제 미국 관세청 그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죠. 아니 왜 꼭 굳이 미국 관세청을 봐야 되는 거야? 한국은 안 돼? 한국 보세요. 봐도 괜찮아. 문제는 뭐죠?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 미국 애들이 편해요, 찾기가. 그러니까 제국이 그래서 제국인 것 같아요.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잘 공개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 어떤 가정이냐면 저희는 전 세계가 비슷한 하나의 시장에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있기 때문에 제일 편한 자료를 보고 남의 것도 비슷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다시 또 김한진 박사님 얘기 또 해야 되겠네. 김 박사님 막 얘기를 하시는데 김 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 참 들었던 거 다 기억하네요. 저. 야 봐라.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이 비슷하게 돌아가나. 비슷하게 돌아간다.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다양하며 가장 빠르게 자료를 제공하는 곳은 미국이다. 어떻게 미국 자료를 안 보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비슷해지는 겁니다. 너무 빠르고 다양하고 믿을만하게 자료가 나오니까. 중국의 자료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진짜일까? 이 새끼들이 또 사기치는 거 아닐까? 공산당에서 원하는 대로 만든 거 아닐까? 대위 자료 딴 건 뭐 없나? 뭐 비교해 볼 거 없을까? 맨날 그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도 요즘 한몫하고 있죠. 한국은 저걸로. 그러니까 한국 수출이 좀 믿을만하기 때문에 빠르게 나오고 10, 20, 1일 날 나오니까 그 보면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한국의 또 자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자료를 보는 이유는 이제 그렇습니다. 빠르고 다양하며 다양한 버전의 신뢰성이 있다. 자료가 비슷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불물가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거, 투기적 포지션하고 두 개. 지불물가 근래 좀 꺾이고 있나 보네요. 투기적 포지션 꺾이고 있으니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얘네 기대물가도 구리하고 많이 영향받습니다. 기대물가는 실질금리하고도 영향이 되어 있겠고요. 또 뭐가 있죠? 구리와 동행하는 것들. 이거 되게 중요하죠. 뭐 하이드 채권 금리가 연동돼 있고요. 미국 10년물 S&P 500이 연동돼 있습니다. 하이드 별로 연동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YY를 한번 그려보세요. 비슷합니다. 아니 다 왜 YY로 봐야 돼? 그러게요. 다들 YY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애들이 보고 있어서 그래요. 걔들 보고 계속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원 지수는 안 본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다른 세상이 보이거든요. YY로 보면은 YY로 항상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원 자료를 구해서 미국 10년물도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S&P 500 당연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S&P 500 좀 꺾이고 있어요. 거의 지금 20만 됩니다. 작년 높았거든요. 꺾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9개월 선언을 했는데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해보니까 4에서 8개월 정도. 중국 종합 PMI, 컴포지션 PMI랑 구리랑 비슷하게 흘러가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구리 이야기예요. 말 빠르죠? 들으실만 하십니까? 어이구, 두 분 계십니다. 송고님과 쑥쑥님 지금 듣고 계십니다. 송고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구리를 봤는데 구리랑 같이 움직이는 아까 3개 있다고 했죠. 구리, LME 인덱스, 산업용 금속 인덱스, 이제 CRB 메탈 인덱스가 3개가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데 요 구리는 구리 요걸로 끝나는데 얘가 2개가 같이 움직이고요. 요 밑에 CRB 서브 인덱스로 인더스트리얼 메탈 인덱스가 이게 또 흥미진진합니다. 제 입장엔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지금 계시는 걸로 나와요. 3명으로 지금 나옵니다. 잠깐 전에 2명이었어요. 구리야 그냥 구리 보시면 얘가 어떻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환율도 영향이 주고요. 구리가 세면 호주 환율이 좀 세지는 경향이 있고요. 떨어지면은 공부님이 스승님 바뀌셨습니까? 스승님도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그 호주 환율하고 구리하고 좀 비슷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쇠하고 같이 움직여서 있는 것 같아요. 캐나다도 이제 그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얘도 이제 그 원자재 많이 움직이죠. 옛날에는 누가 되게 아는 척을 했어요. 이거는 상품 환율하고 어쩌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와 대단하다, 저 선생님 똑똑하구나 그랬거든요. 이게 지나 보니까 아는 척이더라고요. 별것도 없는데. 그런가 봐요. 보다 보면은 보통 이거 한 꼭지 갖고서 뭐 이렇게 보고서 쓰고 막 그러세요. 다 뭐 이게 하나하나 다 보고서에서 다 이게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보고서 보고 다 이게 뺏겨가지고 합쳐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합쳐놓고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걸 합쳐 여기까지 온 거죠. 뒤에 뭐 더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꼭지 갖고 하나에 한 장 보고서 하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에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당시에 옛날에 이거 처음 막 되게 아는 척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당연한 거였구나. 이 정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하고 역방향으로 움직입니다. CRB 산업용 금속 인덱스니까 구리가 역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세지면은 구리가 빠지는구나. 구리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질문을 할 때 그 뭐 이렇게 하죠. 달러에 투자하세요. 이건 뭡니까? 구리가 떨어지는 거에 투자하세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개 같이 물어볼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미래에 달러 투자가 유망할까요? 올 하반기에 이거랑 같이 뭘 물어봐야 됩니까? 구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구리 ETF를 사고 싶은데. 두 개가 일관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달러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구리가 떨어진다고 말해야 되고, 달러가 떨어진다고 말하면 구리가 오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되게 중요하죠. 왜죠? 그 사람 떠볼 수 있으니까. 떠볼 수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떠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물가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 방향 어떠면 TLT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미국 채권 사는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세 번에 걸쳐 갖고 떠볼 수 있는 거죠. TLT도 구리하고 또 연동이 돼 있죠. 구리가 빠지면은 TLT 오른다. 요거랑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연동해가지고 누군가 전문가 분한테 같이 질문을 해서 전문가를 당황시킬 수 있습니다. 재밌죠.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일단 뭐 전 어차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그냥 곰일 뿐이에요. 곰 한 마리의 곰일 뿐이에요. 인간이 아니니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계속 가보죠. 그 다음 얘기를 해보죠. 구리가 산업용 금속 인덱스 구리 쭉 와서 뭡니까? 글로벌 무역량하고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한국 수출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글로벌 무역량 지금 막 폭발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청주 별로 안 멀어요. 생각보다. 저 옆 동네 여기 청주에서 오는 그 국도가 있거든요. 70번인가? 그 도로가 있는데 이게 그 어디지? 안성 일주가이시라고 있죠. 거기로 근데 블룸버그 단말기는 공부님 하나 갖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요. 하나에 4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게 너무 비싼데 뚜둑이가 보니까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한다. 하지만 없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 정도. 너무 한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살만하다. 뭐 정도. 너무 이 새끼들 해대 너무 하네. 그렇지만 울면서 나의 돈을 뺏어가는 게 나쁜.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주식해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이클 블룸버그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단말기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쥐어 짜는 거죠. 10억 버시는 분들 4천만 원이라 1년에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자, 그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대물가하고 이거 기대물가하고 같이 가요. 구리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기대물가가 중요하죠? 금하고 또 물려 있거든요. 기대물가 부분. 그러니까 실질금리 따지는 그 부분에서 기대물가가 올라갈 때 기업 이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기대물가가 빠지면은 기업 이윤이 줄어들죠. 이 이야기 뭡니까? 구리가가 올라갈 때 기업 이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그 구리 가격이 빠질 때는 기대 이윤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기대 이윤이 빠질 거라는 거죠. 그 곰나윤이 올려주신 거 되게 중요한 표 있잖아요. 최근에는 멀티플이 아니고 이익 성장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구리값이 빠지는 걸 통해서 또는 기대물가가 빠지는 걸 통해서 향후에 이익 성장 부분이 줄어들겠구나라는 것을 그 정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좀 크게 돈을 벌어야 되겠죠. 예. 자, 이머징 주가하고 또 이게 또 구리하고 이머징 주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같이 간다는 거. 구리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머징에 투자하면 안 돼요. 그죠? 이머징은 두 종류의 국가가 문제래요. 하나는 원자재 국가하고 또 하나는 제조업 국가거든요. 구리는 양쪽에 다 걸려요. 왜? 물건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폴란드 같은데 여기는 이제 제조업 국가죠. 이머징 제조업 국가인데 이 친구들 이제 환율이 약화가 돼요. 구리까지 빠지면은. 그러면서 환 쪽에서 빠져나가면서 그 충격을 받고서 이머징 집어 던진다고 주식을 집어 던진다고 설명해도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냥 산업 자체가 경기가 하락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빠진다고 설명해도 그것도 뭐 대충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설명 어쩌도 괜찮아. 뭐 다 비슷해. 어차피 구리까지 빠지면 다 안 좋아요. 뭐 하나만 좋아요? 미국 달러하고 미국 채권 또는 유럽 채권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유로도 달러 대비로는 약세. 달러 대비로 약세.
다른 이머징 통화 대비는 강세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최고 강세가는 거는 스위스 프랑하고 일본 엔화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왜 이런 책을 안 쓰냐고요? 이 책을 왜 써요? 제가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야, 그걸 뭐로 말을 해? 한 몇백만 원짜리 수업해가지고 받으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너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이게 무슨 어? 네가 뭐 막 주는 나무냐? 막 이러면서 다 나눠주는 나무야?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차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잘.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돌아도. 자, 봅시다. 주가, 그러니까 CRB하고 중국 주가하고 비슷하게 가요. 얼마 전에 중국 주가 막 폭발 확 올라왔죠. 그때 뭐가 있습니까? CRB가 올라오거나 구리가 먼저 팍 올라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리 올라올 때 중국 주식 사야 돼요. MSCI 차이나 사야 된다 여기 나오죠. 여기. 근데 이머징도 비슷해요. 이머징도 비슷해요. 왜? 기업 비용이 늘어난다고 보니까.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원자재형 이머징 국가가 있고요. 제조업형 이머징 국가가 있는데 원자재형 이머징 국가는 어차피 그 금속 인덱스 올라갈 때, 구리가격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 얘들이 이걸 많이 생산해요. 아니 왜 꼭 구리를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요. 뭐죠? 구리, 철, 아연, 알루미늄이 다 함께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같이 돌아다니는데 얘들을 실어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다란 차가 필요하고요. 석유가 또 돌아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철을 가공할 때는 석탄이 돌아가요. 이해가 되실까요? 전기도 많이 먹어요. 얘들은 알루미늄 가공할 때는. 이머징 국가에서 가스 생산하고 석탄 생산하고 뭐 이것도 생산하는데 그거 전부 다 서로 자기네 거 만들 때 서로 많이 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원자재 국가, 제조업 생산 국가 두 개 다 좋아져요. 그래서 주가랑 비슷하게 간다 정도로 완벽하진 않은데 비슷한 추세가 있다. 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구리값은 막 빠지는데 이머징 주가가 올라가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겠고, 또는 이게 제조업이라고 했는데 뭐 미국 내부 철도 물류량은 없는데 구리값은 높네. 이게 가능합니다. 왜죠? 서프라임 때 아까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석유 기억나시죠? 180, 막 150달러 갈 때 내가 석유를 생산하면 문제가 아닌데 아무 살 사람이 없어. 뭐 이런 얘기 나왔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을 해요. 자, 다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구리, LME 인덱스, 그리고 이제 테드 스프레드하고 같이 갑니다. LME 인덱스는 요거 동행하니까 요것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요 세 개 뭡니까? 현실 경제하고 되게 연관성이 높아요. 한국 수출도 구리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한국 수출은 뭡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EPS하고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야, 뭐 다 연관이야? 맞아요. 연관되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결론을 좀 내봐. 이렇게 하면 뭐죠? 닥터구리라는 단어가 전 싫어요. 왜 닥터구리야? 닥터구리는 그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느낌을 주기는 괜찮은데 우리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우리한테는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세 가지만 해봅시다. 세 가지. 뭘 알아야 되죠? 구리는 현실 경제를 반영한다. 그죠? 구리는 현실 경제를 반영한다. 또 뭐죠? 구리는 중국의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를 반영한다. 됐죠? 세 번째로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앞에 거 쪽에 쭉 봤으니까 뭘 볼까요? 구리는 이머징 경제의 등락을 반영한다. 이 정도 세 가지 되지 않을까요? 현실 제조업 경제라고 써야 되겠군요. 제조업 경제를 반영한다. 왜 이렇게 적었냐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무슨 얘기냐면 잘 나가던 이머징 국가도 구리 가격 빠지면 재미없어진다. 잘 나가던 이머징 국가도 외환 위기 올 수 있다. 잘 나가던 제조업 국가도 수출 안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가격 빠져갖고 안 되나요? 아니에요. 구리가격이 빠질 만큼 현실 경제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이런 거는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한 하고 나서 이제 맥주 한잔 먹으면 딱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아는 척 하고 제가 재밌을 것 같은데 아는 척이 중요한 건 아니죠. 아는 척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고 교차 검증할 때도 재밌죠. 교차 검증할 때도 있고 아는 척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분들의 능력을 교차 검증할 수 있죠. 구리? 교차 검증. 교차 검증 적어놓을까요? 이거 적어놓으면 더 재밌을 테니까. 봅시다. 아는 척 하는 사람 교차 검증하기. 아는 척 하는 사람 교차 검증해 보기. 해봅시다. 그럼 뭐죠? 전망을 물어봅니다. 1번. 먼저 뭘 물어봐야죠? 구리 가격 전망을 물어봅니다. 두 번째 뭘 물어봐야 되죠? 달러의 전망을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물어보죠? 물가, 미국 TLT 전망을 물어봅니다. 장기 국채. 충분할까요? 상품, 저거 됐네요. 이 정도 물어보면 이 세 가지가 일관되에 나와야 돼요. 일관돼야 됩니다. 안 일관되면 어떻게 되죠? 틀린 거예요. 세 가지의 전망이 일관되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어떤 방향인지, 좋아지면 또는 나빠지면 일관되게 방향성을 갖고 나갑니다. 재밌다. 이게 이제 우리 쪽 사람들이 가가지고 남의 동네 가가지고 되게 못 살고 그랬네요. 이거 풀었으니까. 참 금리는 왠지 더 오를 것 같고 구리는 왠지 둘 중 하나 선택을 하세요. 금리가 오르면은 구리값은 계속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TLT는 한쪽을 고르셔야 돼요. 그 한쪽을 골라야 돼. 한쪽 방향. 그러니까 구리가 오르면은 금리가 같이 오르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구리 오르면은 금리 같이 오르는 거고 달러 떨어지는 겁니다. 예. 구리 오르고 답안지 적어놓을까요? 답안지 구리 하락 플러스 구리 떨어질 때 뭐죠? 호황이니까 달러 약세 플러스 미국 채권 물가 상승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죠. 물가 상승 TLT 하락 써놔야 되는데 물가 상승 TLT 하락 요거 반대 이게 세트죠. 꼭 이게 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 아니에요. 이렇게 써놓고 또 틀렸다고 또 막 욕 먹고 막 죽으려고 제가 또 노렸을 거예요. 너 저렇게 해놓고 너 틀리면 어쩌려고 그래? 저희 많이 발전한 거예요. 틀리면 어쩌려고 그래? 틀리면 틀리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죠? 일단 나는 그렇죠. 이게 세트예요. 세트 메뉴 반반 치킨 거 같은 세트 메뉴니까 이 세트 메뉴를 갖다가 하락 구리 하락 달러 약세 뭐 잘못 적었다. 구리가 하락하면 달러가 강세인데 왜 여기 떴지? 달러 강세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어요. 달러 구리 상승 달러 약세 물가 상승 TLT 하락 맞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놔 볼까요? 오이씨 욕 바가지로 먹을 뻔했네요. 이거 잘 써야지. 어디가 또 아는 척 해야 되는데 아는 척 하려면 잘 만들어 놔야죠. 빨간 거 구리 상승 달러 약세 물가 상승 TLT 하락 구리 하락 하락이 정하죠. 하락 달러 강세 물가 하락 TLT 상승 요건 파란 걸로 색깔 칠해놔 볼게요. 괜찮죠?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세트입니다. 세트. 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 교차 검증 해보기. 일단 이런 나빠지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만들어낸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검증 툴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뭐 세트로 가는 거니까 세트로 가는 겁니다. 세트로 가는 겁니다. 주식은 어차피 물어봐야 안 가르쳐 줄 거니까 뭐 어떻다고 전망 못 얘기해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 다들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구리나 달러 환율이나 아니면 이제 그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전망을 얘기한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일관되게 나와야 되겠죠. 일관되게 얘기할 것이고 일관되게 나오는 걸 보면은 뭐 그분도 나름의 이제 고민과 생각 속에 나오신 그런 게 있겠죠. 에이, 제가 저런 걸 만들 만한 깜냥인가? 좀 약간 걱정되긴 하지만 그 재밌으니까 만들어 봅니다. 차차차차 요렇게 해놓으면 보기가 더 좋죠. 괜찮네요. 모임에서 누군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면 저희 쪽 사람입니다. 이런 거 많이 만들어 뿌려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아이고, 질문 있으실까요?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있다가 그 앞쪽에 것도 다시 해드릴게요. 한 1시간 정도 되네요. 이게 쓴 것도 구리를 파고 들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죠. 많이 했고 고민할 것도 많았고 지금도 이제 구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뭐가 자료도 나오긴 하는데 정리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이거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갖다가 아니면 인관 아닌 것 같고 인관은 아니고 상관인 것 같아요. 써먹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리보다 조금 좀 빨리 움직이는 걸 찾을 수 있다면은 아마 더욱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되겠죠. 내가 이제 알고 거기서 판단한 다음에 적절한 포지션으로 곧 대응할 수 있는 길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PMI가 중심이 아니냐고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PMI가 처음엔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꼭 PMI가 중심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죠? 저기 M1 저희 들어가 있죠. M1은 사실 구리에 선행을 하니까 구리 대용으로 M1을 썼다라고 봐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세 가지 지표 있지 않습니까? 페덱스, 독일 PMI, 중국 M1 요 세 개 골라놓고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 골랐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하여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한테 많이 미안하죠. 주역, 예, 주역인 건 맞아요. PMI가 미국 PMI가 되게 주역인 건 맞아요. 주역은 맞고 중심이라는 단어는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쇼선 하지 마세요. 하여튼 남편이 또 뭐라 하시겠네요. 예, 예. 쇼과 레버리지는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 사람은 말했지만 난 이미 샀다. 공부님 화이팅. 말씀드리지만 항상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기관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뒤집으려고 많이 해요. 저희가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규제기관 똑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더 많이 공부했고 더 현실자료에 쉽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이거 뒤집어 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투자 계획을 짜실 때 규제기관이 저놈 자식들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뒤집어 버리겠구나 이런 그걸 좀
생활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기관이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심해지면은 확 뒤져버리기도 하니까 그 부분을 꼭 아, 그래도 TLT는 정방향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 뭐랄까 쇼과 레버리지는 무서워서 안 돼요. 전 절대적으로 그거는 하지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쇼과 레버리지는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지 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그거는 그 저기 전문가들에게 남겨놓고 저희는 같이 그냥 이렇게 매속 이렇게 사두면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TLT도 보시면 장기적으로 쭉 올라오는 추세였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는 그 추세 때문에. 근데 이제 등락이 있으니까 기다리면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숏은 제가 알기로는 그 파생으로 만든 거라 장기를 갖고 있으면은 레버리지도 그렇고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거래 비용이 발생하던가 뭐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음, 음, 제 의견으로는 숏은 좀 피하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TLT는 들고 있으면은 원금 돌아와요. 결국엔 시간 지나면은. 근데 이제 그 레버리지 쳐가지고 등락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원금이 안 돌아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든 아니면 그 파생 상품에 그 충돌 비용이 발생하든가 뭐든 간에 발생을 해갖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는 숏은 어,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리고 거듭 났습니다. 레버리지도 저는 안 하려고요. 차라리 아싸리 그냥 돈을 빌려 갖고 하는 게 장기로 돈을 아예 그냥 대출을 받아 갖고 고정금리로 때려박는 건 괜찮은데 레버리지 ETF를 땡겨 쓴다?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각자 자기가 음,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제 취향이라서 옳은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해보시고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겁이 많은 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자, 저희 또 40분 했거든요. 구리 1부 2부 해가지고 70분 한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 멋진 아이유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끝내보겠습니다. 코로나 풀려갖고 아이유 공연하면은 꼭 애들하고 손잡고 와서 참여해 보겠습니다. 아이유가 30 먹기 전에 마지막 공연 꼭 봐야죠. 조만간 30 먹을 것 같아요. 저 친구도 나이 많이 먹었더라고요. 2019년 아이유 그 콘서트를 보고 있는데요. 너무 보기 좋아요. 이뻐요. 이렇게 크게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도 참 열심히 살죠.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저렇게 이쁘게 이제 큰 가수로 계속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큰 가수거든요. 제 눈에는. 음, 이제는 소녀의 느낌을 벗고 다른 노래로 넘어가겠지 아마. 음, 옛날 효리도 참 노래 잘 불렀었는데요. 아이유는 어떻게 또 해갈지 모르겠네요. 효리처럼 잘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서 방송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